만약 내일 아침 미국 정부가 전 세계에 이렇게 발표한다면 어떨까요? 미국은 국가 부채를 모두 갚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빚은 없습니다. 처음 들으면 박수를 쳐야 할 것처럼 느껴지죠. 빚을 갚는다는 건 보통 좋은 일로 여겨지니까요. 개인은 빚을 갚으면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가정은 대출을 줄이면 숨통이 트이고, 기업도 부채를 낮추면 더 건강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인 미국이 국가 부채를 모두 갚는 것도 좋은 소식이어야겠죠. 하지만 금융시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반응하지 않죠. 미국의 빚이 사라지는 순간, 세계가 잃는 것은 단순한 부채 하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세계는 기준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담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안전자산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익숙한 안정감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죠. 이상하게 들리지만 미국의 국가 부채는 그냥 빚이 아니죠. 미국에게는 갚아야 할 돈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게는 자산이죠. 은행에게는 담보이고 중앙은행에게는 외환 보유액의 일부입니다. 연기금과 보험 세계는 장기 안정성의 한 축이기도 하죠. 시장에게는 위험을 계산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빚을 모두 갚는다는 말은 미국만 가벼워진다는 뜻만은 아니죠. 그 빚을 붙잡고 있던 세계의 손도 함께 비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미국이 국가 부채를 다 갚으면 세계는 정말 더 안전해질까요? 아니면 이상하게도 더 위험해질까요? 이 이야기는 미국을 옹호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빚이 좋다는 뜻도 아니죠. 미국의 부채는 분명 위험하죠. 계속 커지는 빚은 언젠가 신뢰를 흔들 수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을 키우고 재정의 미래도 압박하죠. 하지만 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세계는 이미 그 위험한 빚 위에 너무 많은 것을 올려놓았죠. 외환 보유고, 은행의 담보, 보험사의 안정성, 연기금의 장기 운용, 달러 결제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어온 금융의 기준. 우리는 빚을 싫어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세계는 미국의 빚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미국 국가 부채의 가장 이상한 얼굴입니다. 빚인데 자산이죠. 위험한데 안전자산이라고 불립니다. 언젠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갑자기 사라지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미국 국채는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가 발행한 빚 문서입니다. 정부가 돈을 빌리죠. 그리고 나중에 이자를 붙여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평범한 채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 국채는 평범한 채권으로 끝나지 않죠. 세계 금융시장에서 미국 국채는 오랫동안 가장 크고 가장 깊고 가장 쉽게 사고팔 수 있는 자산 중 하나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중앙은행이 보유합니다. 은행도 보유합니다. 연기금과 보험사도 보유하죠. 펀드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오면 많은 돈은 위험한 곳에서 빠져나오죠. 주식에서 빠져나오고 신흥국에서도 빠져나옵니다. 위험한 채권에서도 빠져나오죠. 그리고 상당 부분은 미국 국채로 향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이죠. 세상이 흔들릴 때 마지막으로 도망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미국 국채라고. 물론 이 믿음이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죠. 미국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미국 정치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재정도 위험할 수 있죠. 하지만 금융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위험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안전하다고 믿는가? 위기 때 어디로 도망가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가? 그 질문 앞에서 미국 국채는 오랫동안 가장 익숙한 대답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국가 부채를 모두 갚는다는 말은 단순히 숫자 하나가 줄어드는 일이 아니죠. 세계가 안전하다고 여겨온 자산 하나가 사라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빚은 없어졌는데 기준까지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낡은 기둥 하나가 있는 집을 생각해보죠. 그 기둥은 오래됐습니다. 금도 가 있죠. 언젠가는 보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일 아침 그 기둥을 갑자기 뽑아버리면 집이 더 안전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은 오히려 흔들릴 수 있죠. 미국 국채도 비슷합니다. 완벽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죠. 너무 많은 것이 그 위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해진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역설입니다. 미국에게는 부채인 것이 세계에게는 자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산은 단순히 투자용으로만 쓰이지 않습니다. 더 깊은 곳에서는 담보로 쓰입니다. 금융 시스템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담보 위에서 움직이죠.
사람이 돈을 빌릴 때 은행은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맡길 수 있나요? 집이 있나요? 예금이 있나요? 다른 자산이 있나요? 금융기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은행과 은행 사이에서, 펀드와 금융기관 사이에서 매일 거대한 돈이 오갑니다. 하지만 그 돈은 말만 믿고 움직이지 않죠. 담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국 국채는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담보 중 하나였습니다. 쉽게 팔 수 있죠. 가격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시장도 큽니다. 많은 기관이 받아들이죠. 그래서 미국 국채는 금융시장 안에서 일종의 공용 언어처럼 쓰여왔습니다. 모두가 미국을 사랑해서는 아니죠. 적어도 모두가 알아보고 받아들이고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사랑과 의존은 다르니까요. 세계는 미국 국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 없이 움직이는 법을 아직 완전히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만약 그 담보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그날로 끝난다는 뜻은 아니죠. 하지만 시장은 아주 불편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무엇을 안전하다고 부를 것인가? 무엇을 담보로 받을 것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위험을 계산할 것인가? 금융시장에서 무서운 것은 손실만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기준이 사라지는 일이죠. 가격은 있는데 기준이 없습니다. 돈은 있는데 어디에 놓아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자산은 많은데 무엇이 안전한지 합의하지 못하게 되죠. 그 순간 시장은 느려집니다. 사람들은 기다리게 됩니다. 거래는 줄어듭니다. 대출은 조심스러워지죠. 금리는 더 예민하게 움직입니다. 기업은 투자를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의 불안은 결국 생활비로 내려오죠. 여기서 이 이야기는 갑자기 우리 가까이로 다가옵니다. 당신이 미국 국채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도 이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죠. 특히 한국에 살고 있다면 더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원화로 월급을 받죠. 하지만 세상의 많은 가격은 달러의 그림자 아래 있습니다. 기름값, 수입식품, 원자재, 반도체 장비, 해외 주식, 유학비, 여행 비용, 기업의 외화 조달 비용, 원달러 환율이 흔들리면 그것은 단지 뉴스 화면 속 숫자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는 주유소 가격으로 나타나고 다른 사람에게는 장바구니 물가로 나타납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미국 주식 계좌로 보이죠. 어떤 가정에게는 아이의 유학비가 됩니다. 어떤 기업에게는 대출 비용과 수입 원가로 다가옵니다. 국가부채라는 말은 멀게 느껴지죠. 워싱턴, 백악관, 의회, 재무부, 연방준비제도, 전부 멀게 느껴지는 이름들입니다. 하지만 그 먼 곳의 부채는 우리의 환율, 물가, 금리, 투자 심리와 이어져 있죠. 가장 무서운 의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의존입니다. 우리는 미국 국채를 직접 만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국채가 만든 질서 안에서 생활비를 내고 투자를 하고 보험을 들고 노후를 계산합니다. 한국이 외환 보유액을 관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외환 보유액은 단순히 돈을 쌓아둔 창고가 아닙니다. 위기가 왔을 때 통화를 방어하고 시장에 신뢰를 주는 장치죠. 나라가 대외 지급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는 안전하고 유동성이 큰 자산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미국 국채죠. 다시 말해 미국 국채는 미국의 빚이지만 다른 나라에게는 방어막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역설이 나옵니다. 많은 나라들은 미국의 부채 증가를 걱정하죠. 하지만 동시에 미국 국채를 보유합니다. 겉으로는 미국의 빚을 불안해합니다. 속으로는 그 빚 문서를 안전자산으로 들고 있죠. 이것은 단순한 위선이 아닙니다. 구조에 가깝습니다. 세계가 미국을 완전히 믿어서 미국 국채를 들고 있는 것은 아니죠. 다른 대안이 아직 충분히 크지 않고 충분히 깊지도 않으며 충분히 신뢰받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개인의 삶 속으로 더 깊이 들어오죠. 우리는 노후를 생각할 때 아주 개인적인 장면을 떠올리죠. 매달 빠져나가는 연금보험료, 퇴직연금 계좌, 보험증서, 은행 예금, 조금씩 모아둔 투자금, 그리고 늙어서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 하지만 이 개인적인 불안 뒤에는 거대한 금융 시스템이 있죠. 연기금은 돈을 그냥 금괴에 넣어두지 않습니다. 보험사도 고객의 보험료를 그대로 쌓아두기만 하지 않습니다. 은행도 예금을 받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들은 어딘가에 배치되죠. 채권, 주식, 부동산, 해외 자산, 현금성 자산, 대체 투자,
노후 자금은 짧은 돈이 아닙니다. 오늘 벌어서 내일 쓰는 돈도 아니죠. 20년 뒤의 약속이고 30년 뒤의 약속이며 40년 뒤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 긴 약속을 지키려면 금융기관들은 특별한 자산을 필요로 합니다. 규모가 커야 하고 시장이 깊어야 하며 위기 때 팔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 뒤에도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죠. 세계는 오랫동안 그 대답 중 하나로 미국 국채를 선택해 왔습니다. 이 지점이 불편합니다. 미국 국채가 완벽해서가 아니죠. 완벽하지 않은데도 너무 많은 시스템이 그것을 완벽에 가까운 것으로 취급해 왔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이 믿는 노후 계획, 한 가족이 믿는 보험, 한 국가가 믿는 외환 방어력, 한 은행이 믿는 유동성, 한 시장이 믿는 기준금리, 그 어딘가에 미국 국채가 들어있죠. 그래서 미국이 국가 부채를 모두 갚는다는 상상은 단순히 미국의 재정 문제가 아니죠. 세계가 안전을 저장해 두던 창고 하나가 사라지는 상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은 당연한 반론을 던지죠. 그럼 다른 것으로 바꾸면 되지 않나? 금으로 바꾸면 되지 않나? 유로화로 바꾸면 되지 않나? 위안화로 바꾸면 되지 않나? 말은 쉽죠. 하지만 세계의 기축 자산을 바꾸는 일은 결제 수단 하나를 바꾸는 것과 다릅니다. 금은 오래된 안전 자산이죠. 하지만 금은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 늘릴 수도 없습니다. 모든 나라가 갑자기 금을 더 원하면 돈은 생산이 아니라 금고 안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유로화는 중요한 통화죠. 하지만 유럽은 하나의 완전한 재정 국가가 아니죠. 정치와 재정이 완전히 통합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위기 때 하나의 거대한 국채 시장처럼 움직이기는 어렵죠. 위안화도 자주 거론됩니다. 중국 경제의 규모는 크죠. 하지만 준비 자산이 되려면 규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본 이동의 자유, 법적 신뢰, 시장 개방성, 외국 투자자가 위기 때도 빠져나갈 수 있다는 믿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미국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가 아니죠. 문제는 대체할 수 있느냐입니다. 세계는 오랫동안 미국 중심의 금융 질서가 불공정하다고 말해내 왔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미국은 달러를 발행하고 미국은 자기 통화로 빚을 냅니다. 위기가 오면 세계의 돈은 다시 미국 국채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불공평하다는 것과 당장 대체 가능하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둘을 자주 혼동하죠. 어떤 시스템이 불공정하다고 해서 내일 아침 바로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특히 그 시스템 위에 은행, 기업, 연금, 보험, 무역, 환율이 모두 올라가 있다면 더 그렇죠. 미국의 국가 부채는 그래서 이상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너무 많으면 위험하죠. 하지만 갑자기 사라져도 위험합니다. 모순처럼 들리죠. 하지만 현대금융은 이런 모순 위에 서 있습니다. 세계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의 빚 그 자체만이 아니죠. 그 빚이 사라진 뒤의 빈자리입니다. 무엇이 그 자리를 채울 것인가? 어떤 자산이 그만큼 크고 깊은 시장을 만들 수 있는가? 어떤 정부가 그만큼 신뢰를 받을 수 있는가? 어떤 통화적 위기 때도 사람들이 도망가는 곳이 될 수 있는가? 아직 세계는 이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국의 부채를 비판하면서도 미국 국채를 삽니다. 달러 의존을 걱정하면서도 달러를 보유합니다. 미국 중심 질서를 불편해하면서도 위기가 오면 다시 그 질서 안으로 피신하죠.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순수한 신뢰도 아니죠. 습관입니다. 구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세상은 가장 공정한 시스템으로 움직인다고. 가장 윤리적인 질서가 오래 살아남는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많은 시스템은 좋기 때문에 살아남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아직 그것 없이 살아가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살아남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도 그렇죠. 그것은 분명히 위험합니다. 계속 커지는 빚은 언젠가 신뢰를 시험할 것입니다. 미국 내부의 정치적 갈등도 커질 것입니다. 재정 부담도 커질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되죠. 하지만 동시에 세계가 그 부채 위에 너무 많은 안전의 감각을 쌓아왔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죠. 국가들은 그것을 외환 보유액으로 들고 있고 금융기관들은 그것을 담보로 사용하며 연기금과 보험사는 장기 안정성을 위해
그것을 바라봅니다. 투자자들은 위험을 계산할 때 그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 구조 안에서 살아가죠. 환율을 걱정하고 생활비를 걱정합니다. 노후를 걱정하고 보험을 걱정합니다. 투자 계좌까지 걱정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이 국가 부채를 다 갚으면 세계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말은 미국의 빚이 좋다는 뜻이 아니죠. 훨씬 더 불편한 뜻입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어온 것들 중 일부가 사실은 누군가의 빚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빚 없는 세계를 상상하죠. 깨끗하고 공정하고 단단한 세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현재의 금융질서 안에서 빚이 갑자기 사라진 세계는 반드시 더 깨끗한 세계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기준이 사라진 세계일 수 있고 담보가 부족한 세계일 수 있으며 안전자산을 찾지 못해 자본이 더 불안하게 움직이는 세계일 수 있습니다. 각국이 서로 다른 통화 블록으로 갈라지는 세계일 수도 있죠. 물론 언젠가는 다른 질서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달러 의존을 줄이려는 움직임은 계속되겠죠. 각국은 외환 보유액을 다변화하려 할 겁니다. 금, 유로, 위안화, 지역 통화 결제, 디지털 결제망 같은 시도도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질서가 생기는 것과 기존 질서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죠. 다리는 천천히 놓아야 합니다. 강을 건너기도 전에 기존 다리를 폭파하면 사람들은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질 수 있죠. 미국 국채라는 다리도 그렇죠. 낡았고 불공정하며 너무 많은 권력이 한쪽에 몰려 있죠. 하지만 아직 많은 나라와 기관과 개인들이 그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세계가 진짜 해야 할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빚을 비판하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그 빚에 의존하지 않고도 버틸 수 있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금까지 세계는 첫 번째 질문에는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국의 빚은 위험하다고. 하지만 두 번째 질문 앞에서는 훨씬 조용해지죠. 그렇다면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국가 부채가 사라진다면 세계는 빚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잃을 수 있죠. 어쩌면 이것이 현대 금융의 가장 차가운 진실입니다. 우리는 빚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더 두려워하는 것은 그 빚이 사라진 뒤의 공백입니다. 우리는 미국 중심 질서를 불편해하죠. 하지만 아직 그 밖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완전히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공정한 세계를 원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세계는 공정함보다 익숙한 안정에 더 많이 기대고 있죠. 미국은 돈만 빚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미국은 세계가 빌려준 신뢰를 지고 있습니다. 세계는 미국 국채 위에 자신의 안정감을 맡겨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 손을 놓지 못하죠. 그래서 미국이 국가 부채를 다 갚으면 세계가 더 안전해진다는 말은 너무 단순하죠.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그 빚이 사라졌을 때 세계는 무엇을 안전하다고 부를 것인가? 그 담보가 사라졌을 때 금융은 무엇을 믿고 돈을 빌려줄 것인가? 그 기준이 사라졌을 때 각국의 통화와 연금과 보험은 무엇 위에 서 있을 것인가? 미국의 부채는 위험합니다. 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우리가 그 위험한 부채를 너무 오래 안전이라고 불러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너무 커서 위험한 빚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빚도 있죠. 너무 커서 모두가 그것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빚. 미국의 국가 부채는 바로 그런 빚입니다.